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정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8.13% 상승한 31,2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큰 흐름에서 보면 아직도 긴 터널의 한 가운데 있고요. 자리 만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간만에 장중에 10% 넘게 상승을 했어요. 약 12.3%까지 상승도 했었고요. 또 간만에 거래량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여러 개의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젠 정말 LB가 무엇인가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주게 충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전에 제가 기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과도한 기대가 안 좋게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에비는 최근에 있었던 베트남 백신 건만 해도 과도한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뀐 전형적인 예이기도 한데요. 근데 솔직히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앞으로 잘 될 것 기대하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공매도 하는 사람 제외하고요. 그분들은 이제 주가가 빠져야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라 그런 건데, 글쎄 개인적으로는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은 미래에 이 주식이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꿈을 주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나는 미래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꿈이 있으면 행복해지잖아요. 물론 이제 반대로 이 주식을 갖고 있는데 괜히 얼굴 쓰고 막 인상 찡그러지고 막 골치 아프고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건데, 어쨌든 오늘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나와줬습니다. 우선 그동안 LB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였죠. 회사 측에서 앞으로 완료형 IR로만 하겠다라고 밝힌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불공정 거래 혐의로 검찰에 통보가 되었잖아요. 근데 오늘 최종적으로 이게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증선위에서 검찰 고발이 아닌 검찰 통보가 나왔어서 이미 사실상 혐의 없음 상태이긴 했어요. 근데 이때도 악성 기사는 많았습니다. 검찰 통보 역시 심각한 범죄 행위다. 검찰 통보도 거의 혐의가 있다라는 기사도 사실 많았었는데요.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이 나와서 사실상 혐의 없음이 아닌 완전히 혐의 없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요, 엘레바의 또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인사 이동 목적은 빠른 신약 허가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신임 대표 그리고 부사장을 영입을 했는데요. 두 분 다 FDA에서 경력이 상당히 있으십니다. 그래서 NDA 신청 가속화 그리고 글로벌 상업화에 가깝게 하게 했다라는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기주총 추가 안건 상정건인데요. 좀 있으면 주총 시즌이죠. 그래서 집으로 사인 받으러 오고 막 하고 하는데, 이제 최근 오늘 말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좀 우리 LB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여론이 싸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은 그래요. 그간 박수 받는 유중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유상증자도 참여를 해줬고요. 216 때는 적극적으로 여론전도 대신 우리가 벌여줬고, 또 공매도한테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공매 대첩까지 앞장서서 회사를 대변해주고 대신해서 싸워주고 또 응원까지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자항암 우백신을 꿈꾸고 글로벌 제약회사를 그리면서 인내를 했는데요. 현실은 상대편에서 주장하는 좌지연 우구라가 되었죠. 그래서 주주들은 인내해주고 대신 싸워주기까지 했는데, 주총 안건에 보니까 임금 인상건이 있고 또 여기에 찬성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급여야 일 잘하면 당연히 올려주는 게 맞습니다. 일 잘하는 거 당연히 열심히 일했으니까 많은 급여를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요. 오히려 일 더 잘하라고 너네 인상해 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전처럼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어서 돈 많이 가져가면 나쁜 사람 이렇게 인식을 안 합니다. 열심히 일 잘하면 많이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제 사실 이제 그렇게 세상 분위기가 됐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싸하니까 좀 여론 달래기
기용으로 이런 소식이 나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친주주 정책 펼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우리 주주들이 기다리는 건 성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만 나온다면, 애초에 목표했던 성과가 나온다면 아마 100% 찬성률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살짝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소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검찰 불공정 거래 혐의 없음 처분 결정인데요. 불공정 거래입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죠. 요것도 오랜만에 봅니다. 요거 잠깐만 또 볼게요. 원래 증선에서 맨 처음에는 자의적 해석과 허위 공시로 트집을 잡았어요. 근데 요것도 보면 자의적 해석도 이렇게 말이 안 되고, 전문가 의견까지 들어봐도 요 자의적 해석이 말이 안 되니까 허위 공시로 이렇게 또 트집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허위 공시 같은 경우는 성립이 안 돼요.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은 또 이제 예전 것까지 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소급 적용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튼 허위 공시도 성립이 되지 않으니까요, 불공정 거래로 갑자기 노선을 변경을 하죠. 그래서 불공정 거래, LB는 내가 불공정 거래했다라고 했는데, 불공정 거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세 조정, 내부자 정보 이용, 그리고 세 번째 사기적 부정 거래, 그러니까 위계가 되는데, 요 위계 같은 경우는 이런 거잖아요. 뭐 그럴싸한 계책, 뭐 페이크 등으로 사기 등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요 위계가 일단 성립이 되지가 않고, 반대매매 유인도 이렇게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일단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여튼 최종적으로는 요 불공정 거래가 혐의 없음 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검찰은 최근 항암 신약 개발 기업 LB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서 좀 전에 살펴봤던 그 불공정 거래 혐의요, 원래는 더 복잡을 했어요. 증선위에서 얘기했던 건 좀 전에 봤던 거 그건데, 최종적으로는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1년 10개월 만에 이런 의혹이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증선위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는 검찰 고발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정말 수위를 낮춰서 검찰 통보, 그래서 사실상 혐의 없음이었는데, 이제 사실상 혐의 없음도 앞에 사실상 빼고 완전히 혐의 없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LB는 불확실성을 높였던 모든 의혹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NDA에 집중하겠다라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주목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B는 현재 리보세라님 위암 말기 3차가 될지 4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임상 3상을 마치고 NDA 신청을 준비하고 있죠. 플러스 선양 남성암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위암 말기로 먼저 신청을 해도 선양 남성암 같은 경우는 신속 프로그램으로 먼저 신청은 위암 말기가 해도 먼저 허가가 날 가능성은 선양 남성암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 LB는 완료형 IR로만 한다고 밝혔죠. 뭐 좀 전에도 그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뭐 보도 자료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불공정 혐의가 있었던 거여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요걸로 보니까 선양 난성한 임상 이상은 종결을 한 것 같습니다. 마치고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확실히 좀 종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속 프로그램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 아닌 추진 중이에요. 말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추진 중 그리고 진행 중이랑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요거를 할 것이다, 추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사실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 결정이 난 것도 상당히 좋았지만, 사실 요게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악재가 다 사라졌으니까 앞으로, 그래 LB가 사실 올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선양 난성암 같은 경우는 임상 2상이 벌써 마무리가 됐구나, 그래서 3상 없이 곧장 FDA에 신청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작년 11월 선양 남성암에 대해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아서 신속 프로그램 승인을 적용받을 경우 이제 3상 없이 NDA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살짝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작년 11월이 아니라 정확히 작년 2월에 리보세라님이 선양 남성암 미 FDA 희귀의약품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당시 뉴스를 보셔도 FDA로부터 리보세라님을 선양 남성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희귀의약품 지정은 희귀 난치병 질병의 치료제 개발 및 허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요거 하면은 임상시험 승인 허가 기간 단축, 신청 비용 면제, 세금 감면, 허가 취득 후 7년간 독점권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거고, 참고로 현재 선양 남성 같은 경우는 표준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 치료제가 되는 게 LB의 목표고요. 이 당시 때는 이제
1년 전 뉴스니까 이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미 희귀약품이 지정이 돼서 FDA 신약 승인에 유리하게 작용될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요건 좀 필요 없는 내용인데 저는 좀 보고 싶은 게 위암 3, 4차 치료제 NDA를 준비 중이며 약 1년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사실 그래요. 1년이 지나고 난 지금에서 보니까 사실 상대편에서 LB를 좋지 않게 보는 입장에서는 야 위암 3, 4차 그거 NDA 뭐 시장 나와봤자 시장 규모가 얼마 크다고 그거 뭐 해봤자 뭐하냐라는 상당히 공격적인 말들이 맞았어요. 오히려 지금에서는 그 공격적인 말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해야죠. 위암 3, 4차 하는 게 맞는데 이미 선양 남성암이 임상 2상도 끝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면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도 있지만 위암 2차 치료제도 현재 임상 2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위암 1차 치료제도 우리가 어저께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암 1차로 지금 글로벌 임상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더 큰 오히려, 그러니까 시장이 먼저 원래 애초에 위암 3, 4차 하려고 했던 거는 빠른 시장 침투를 위해서 이 당시 때는 표준 치료제가 없었잖아요. 위암 3차 치료제, 4차 치료제가. 근데 그 다음에 생겼잖아요. 그럴 바에는 이미 시간이 지나갔을 바에는 뭐 그런 생각도 한번 들기는 듭니다만 하긴 해야겠죠. 사실 그 당시 때랑 지금이랑 전략이 틀려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긴 합니다만 하긴 해야겠지만서도 요거보다는 위암 1차, 2차가 더 낫고 그리고 간암 1차가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선양 남성화로 먼저 출시만 하면은 어느 정도 성과는 이룬 거는 같아요. 뭐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뭐 여기 대해서 너무 우리 과민하게 반응은 하지 말죠. 뭐 계속해서 작년 뉴스를 보시면 표준 치료제 목표를 하고 있는 거고 임상 규모도 이렇게 좀 늘렸고요. 1차 평가 지표는 ORR이고요. 2차 평가 지표는 OS, PFS, DCR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선양 남성은 미국에서 매년 1200건 이상 발생하는 희귀암으로 레바논 FDA에 희귀약품 지정도 신청할 계획인데 이 당시 때 회사에서 밝혔던 얘기는 매출 규모는 위암 3, 4차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도 하긴 했었어요. 계속해서 투여를 해야 하니까. 다시 오늘 소식으로 들어와서 뭐 신속 프로그램을 승인 적용받을 경우 삼상 없이 NDA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일단 가장 의미가 있는 게 임상을 완료를 한 것 같습니다. 임상 2상을 완료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의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선양 난성한 임상 2상 종료 그리고 신속 프로그램 신청 절차 추진 중. 요게 오늘 개인적으로는 이게 포인트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오늘 최종적으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진 회장의 글을 볼 수가 있어서 회사 대표의 글을 본 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인지 이렇게 엿볼 수 있기에 한번 이건 좀 길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LB 그리고 계열사 관계사 임직원 여러분께 지금 우리 모두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많은 임직원들이 오미크론에 감염되어 자가격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힘든 상황 속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LB 그 계열사 임직원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될 소식 하나를 전하려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2020년 5월에 시작된 우리 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증선이 조사에 대한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요. 2년 동안 법적으로는 무죄 추정이 있을지나, 왜 그러냐면 죄가 있음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일단은 확실히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죄가 없다,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법적으로는요.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여론이 싸늘했잖아요. 유죄, 예단. 쟤는 분명히 잘못을 했을 거야. 쟤는 분명히 이상한 짓을 했을 거야 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힘든 시간을 좀 보냈고 그 와중에 해외 투자자나 파트너들이 많이 떠나가는 어려움 속에서도 회사를 위해 노심초사해 주신 임직원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유 어쨌건 지난 2년간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서 성찰이자 경종으로 가능했으며 덕분에 더 단단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억울함이 해소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LB 주주들의 재산상의 손실을 감당하면서 함께 견뎌내야 했다는 사실이고요. 이제 이걸 보답할 시간입니다. 사법당국의 최종 판단이 난 만큼 그동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 나갑시다.
무엇보다 우리가 제시한 목표를 성과로 입증하는 것만이 주주들의 상심에 대한 위로이자 격려에 대한 보답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라고 이제 사내 게시판에 이렇게 올렸는데요. 보시면 그동안 힘들었지만 이 힘든 시간 이제 마무리 시키고, 그동안 우리가 반성도 많이 했고 더 올라갈 수 있는,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져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틀도 마련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일 하자. 그게 성과로 입증하자 라고 생각이 드네요. 진회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뭐 물론 이제 그 와중에 우리 또 많은 일을 했다. 폭넓게 파이프라인도 구축을 했고 네트워크도 충실히 확장을 했다. 이제 끝내 좋은 결과, 이게 이제 진회장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요걸로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로 입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인사 이동권이요. 그래서 엘레바의 FDA 출신 전문가 정세호 박사 그리고 장성훈 박사를 신임 대표 그리고 부사장으로 각각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NDA 준비 체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는데요. 이 정세호 박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을 해왔고요, 글로벌적으로. 그리고 FDA 항암제 부서에서 IND 그리고 NDA 심사 업무 이런 경력도 있고요. 장성훈 부사장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경력으로 또 FDA에서 20년간 근무를 했고요. FDA에서는 약물평가연구센터 CDER에서 이렇게 IND, NDA 심사 업무를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NDA 승인 사례 그리고 최신 경향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서 NDA 준비를 이끌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이런 기사를 전해줬어요. 뭐 아까 위안 말기 이런 얘기도 있었고, 선양난섬에 대한 임상 이상을 마무리했다. 요게 이제 좀 호소식이었고, 그리고 요게 이제 끝나면 신속 프로그램 절차를 신청할 거고, 여튼 이렇게 인사건이 있었던 거는 NDA 신청 준비 그리고 글로벌 상업화, 그래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거라고 하는데, 왠지 요 선양 남상암 이상 완료도 있고 NDA 신청 준비도 있고 전사적 역량이 있고 하니까 오늘은 그래서 좀 더 탄력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좀 빨리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주총 추가 안건인데요. 간단해요. 그 목적은 향후 주주 친화 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정기 주총 추가 안건을 올렸는데, 이게 안건이 자본 준비금 감소 승인건이잖아요. 그래서 자본 감소, 자칫 뭐 자본금 감소, 뭐 이 감자야? 그래서 이게 아니다. 이 주발초를 이익잉여금으로 넘기는 거다. 그래서 주주 친화 정책을 활용하기 위한 거다라는 건데, 오늘 방송이 너무 길어서 제가 짧게 할게요. 여기 우리 예전에 무상증자 할 때 배웠잖아요. 간단하게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데 자본을 그냥 자본금이랑 잉여금으로만 놓고 보자. 그러면은 주식수를 증가하기 위해서 자본금 그대로고 주식수를 증가시키려면 액면가가 낮아야 되잖아요. 요게 액면 분할인 거고, 그러면 주식수를 다시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본금이 늘어나면, 요 주발초가 자본금으로 늘어나면 자본금 늘어나죠. 액면가 그대로죠. 주식수 늘어나죠. 요게 이제 무상증자다. 그래서 무상증자, 액면 분할 결국은 똑같은 효과를 본다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 주식 20년 하신 분도 요걸 몰랐었는데, 어쨌든 요 주발초를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넘기는 거, 요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주 친화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오늘 이런 소식 때문에 LB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LB가 무혐의가 나왔는데,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들 있죠. 이분들 책임을 좀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새 당사자로 우리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금피아, 금융당국기관, 그리고 언론,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이 이득을 보는 사람, 요 세 당사자가 꿍짝꿍짝해서 이렇게 일육을 만들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혐의 없음이 나왔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행에서 현재 고발 관련 자료들을 계속해서 모아왔습니다. 제대로 책임지게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그래서 금감원, 금피아, 그리고 기레기들이라고, 그리고 언론들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 책임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책임 충고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나중에 힘 좀 보태주시고, 그래야 LB한테 또 이런 짓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좀 많이, 오늘 소식이 많아서 방송이 좀 길었는데요. 여튼 좀 잘 되길 바라겠고요. LB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요 위에 있어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저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